경찰은 조서로 말하고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로 말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얘기는 다른 세상 이야기에 불과해요.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은요, 불법 체포와 폭행으로 사건을 조작했고요. 진범이 나타나도 재조사는 하지 않았어요.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 이 두 분이요, 지연된 정의라는 책을 냈어요. 사법개혁이 한창인 요즘 이 책, 지연된 정의가 여러분들께 귀한 지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지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새해 벽두에요, 유난히 눈에 띄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진범 논란이 아주 시끄러웠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이라고 합니다. 청구인 윤모 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요, 마침내 재심을 결정을 했어요. 자, 잠깐 이 사건을 요약해 보면요, 이 이춘재 8차 사건이 발생한 때는 1988년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여기에서요, 당시 13살의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채 발견이 됐었죠.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2심과 3심에서는요, 이 윤 씨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는 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기각됐어요. 윤 씨는 20년 동안 결국 수감 생활을 한 뒤에 2009년에 가석방 됐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춘재가 자백을 한 거죠. 자기가 한 짓이라고. 그리고 나서야 관련 증거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결국 윤 씨에 대한 것이 불법 체포와 감금, 그리고 증거물 조작 등이 번복된 일종의 불법의 종합 세트였던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결국 윤 씨의 재심 청구를 수원지방법원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록 두 개를 함께 보죠.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은요, 억울하게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 씨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법원을 향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이 기록은요,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문입니다. 가, 살인, 나, 강간치사,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진범은 사실 따로 있는데요, 검찰, 경찰, 재판부 모두가 이 판결로 규결되는 일련의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함으로써 윤모 씨는 결국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내고 인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윤 씨의 재심은요,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정말 착잡합니다. 이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그리고 사법기관의 책임도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반갑다거나 해야 할까요? 고맙다거나 해야 할까요? 자타공인 재심 전문 변호사죠. 그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왜 법조계에서 몇 안 되는 고졸 출신의 변호사예요. 스스로 자수성가한 분이죠. 전남 완도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는요, 문제아였대요. 가출해서 돈을 벌다가요, 고등학교 졸업장만은 꼭 따라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음을 잡아서 졸업을 했답니다. 대학에도 가까스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대학을 자퇴하고요, 사법시험에 뛰어들어서 늦었지만 인생 역전을 달성한 그런 분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사실을 통과한 뒤에요, 국선 변호사를 많이 맡았어요, 이 박 변호사님은. 그러다가 한 차례 재심을 이끌어낸 것을 계기로 해서 재심 전문 변호사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이 박 변호사가요, 한국의 법조계가 완전히 학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뛰어넘고 한국의 최고의 재심 전문 변호사가 된 것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시죠. 이 박 변호사가요, 윤 씨의 재심을 돕는 공동 변호인단에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사실만 들어도 저희 너무 든든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소개할 책은요, 박 변호사가 무죄를 이끌어낸 재심 프로젝트 3개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지연된 정의라는 책입니다. 후마니타스라는 출판사, 요새 정말 좋은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내고 있는 출판사에서 책이 나왔어요. 윤 씨의 재심에 대해서 응원을 담아서 오늘 이 책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요, 박준영 변호사가 맡은 3개의 재심 사건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셜록 홈즈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선사하는 책입니다. 첫 사건이요, 1999년에 발생한 삼례 나라수포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이에요. 수포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서요, 할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현금과 폐물을 털어서 달아난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요, 삼내에 살고 있던 미성년자 3명을 강도치사 혐의로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3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 말에 진범이라고 자백을 하는 다른 용의자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검찰은 자백 번복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버려요. 정말 나쁘죠. 검찰 정말 나쁩니다. 결국요, 당시 미성년자인데다가요, 3명 중에 2명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장애가 있는 그런 삼내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형을 확정시켜버립니다. 이 아이들 결국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화 재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요즘에 굉장히 인기 얻었던 동백꽃 필 무렵, 그거 아시죠? 거기에 단순 무대뽀, 대책 없이 정의로운 사랑 직진남, 동네 순경으로 왜 황용식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강하늘 씨죠. 이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이 영화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가요,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강하늘 씨 말고 정우 씨가 출연하는데, 이 정우 씨가 박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2000년에요,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당시 다방에서 일하다가 사건을 목격한 15살의 최모 군이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처음에는 무고를 주장하다가요, 결국 유죄를 인정합니다, 이 최모 군이. 그리고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에 만기 출소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사건이 터지고 3년 후에 사실은 진범을 체포합니다. 진범이 나왔으니까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이없게도요, 검찰이 물증이 부족하다고 계속 퇴짜를 놓으면서 진범이 풀려나고 말아요. 결과적으로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못하고 맙니다. 진범은요, 죄책감 탓인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2000년에 친부 살해 혐의로 체포돼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사건이에요. 이거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 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법사상에 복역하고 있는 무기수에 대한 최초의 재심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15년 전 재판 기록과 증거들을 세세히 검토한 결과 폭력, 불법 압수수색, 공문서 위조 등등 정말 부실하고 반인권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받아들여져서요, 2015년에 재심이 결정됐어요. 이 세 사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피폐한 가정환경, 자신을 변호하기 어려운 미성년자, 장애인 혹은 고립된 여성,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엄마 찬스요? 아빠 찬스요? 이들에게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완전 딴 세상 얘기예요. 주위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자나 변호인 하나 없습니다. 공포의 상황에서 수사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자백을 강요했고 증거는 조작됐습니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요, 경찰은 조서로 말하고 검찰은 공소장으로 말하고 법원은 판결로 말해야 합니다. 그게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민주적 사법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만요, 박준영 변호사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사건의 실체를 알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확인한 것은요, 근거 없는 의심, 불법 체포, 폭행, 회유를 거치면서 조사문서가 조작이 됐어요. 유력한 용의자가 나타나도요, 공소장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지 않고 오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박준영 변호사가 발견한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연된 정의를 읽다 보면요, 경찰과 검찰,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책의 주 집필자인 박상규 기자, 이분도 굉장한 분이세요. 2년 전인가요? 전 직원을 모질게 폭행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일본도로 닭을 잡던 그 끔찍한 영상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웹 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놀이의 실소유자죠. 양진호 씨. 이 사람의 엽기적인 행각이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어요. 결국 상습 폭행, 불법 음란물 유포,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 사람 구속됐죠. 이 양 씨를 처음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박상규 기자입니다. 재심 프로젝트로 의기투합했을 때요, 박 변호사와 박 기자는요, 파산 직전에 처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연된 정의의 발간은요, 스토리 펀딩의 방식으로 추진됐어요. 무려 567%나 초과 목표를 달성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심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이 아주 역대급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로하고요, 우리 사회 인권 지수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들로 돈을 모았을 겁니다. 너무 많이 지연됐지만 진실과 정의의 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인권 보고서이죠. 그리고 기록입니다. 이 지연된 정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반성과 사과야말로 변화의 시작이라고. 검찰개혁, 법원개혁, 그리고 경찰개혁. 요즘 사법개혁이 한창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하는 법, 행복 추구권과 평등을 보장하는 법, 지연된 정의에서 우리 사법이 나가야 할 개혁의 길을 저는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